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슈퍼마리오라고 별명이 붙었었죠.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결국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실질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실망했는데요. 그제 계속 FOMC에서는 끙하고 투자자들이 참아줬지만 드라기 총재마저도 빈손으로 올라오자 시장은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실망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대상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 않았는데요. 선현물 같이 판 것 같지만 규모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종가상 코스피가 1850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던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실상 무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때문에 코스피는 그간의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4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20포인트 이상 내리면서 1840선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1850선을 밑돌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고 한때 186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재차 낙폭을 키웠는데요. 1850선 회복에는 좀 실패한 모습이네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1.11% 하락한 184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 내역을 확인해보면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왔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매물이 적게 나온 모습인데요. 1,000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록했고요. 개인이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장 기관과 시장을 지켜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장 내내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은 방어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9% 하락한 46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은 정체된 분위기였는데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외국인은 소폭 매도했고요. 개인 역시 110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실망감에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은 1130원대 중반에서 좀 상승세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10전 상승한 1134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58% 밀려나면서 124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 하락했습니다. LG화학도 1.61% 하락하면서 30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2.51% 밀려나면서 23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3%대로 낙폭을 키웠네요. 오늘 34,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1.56%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2.78% 밀려나면서 2만 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강보합권에서 11만 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랩도 2.61% 상승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2.11% 하락하면서 2만 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은 내놨지만 나흘째 강세를 보이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1.89% 밀려나면서 12,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M은 1.35% 상승했습니다. 48,7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젠백스도 오늘장 2%대로 상승했네요. CJENM이 주당 550원씩 오르면서 2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0.5% 상승하면서 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강세를 보인 통신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IT주는 개인과 외국인을 통해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이 종목별로 편식을 하면서 등락에 엇갈렸는데요. 오늘 기관은 LG IT 3인방만 매수했습니다. 무려 9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북미 시장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LG전자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4,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도 3.55% 상승했습니다. LG노텍만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1.93% 밀려났고요.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3인방 중에서도 기아차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오늘장 기관이 기아차를 집중 매도했습니다. 2,5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 3%가 넘게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아차 2.96%로 하락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2.31% 하락세, 현대모비스도 1% 하락했습니다. 현대위아 역시 주당 2,500원씩 빠졌고요. 한라 공조도 5.66% 밀려나면서 25,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은행주들 역시 실적 부진에 드라기 쇼크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발표된 우리금융지주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1% 감소한 2,900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22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은 오늘 1.83% 밀려났고요. 신한지주가 3.11% 하락했습니다. 우리금융이 1.87% 밀려나면서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33,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럽 현수에 민감한 조선주들도요. 오늘장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조선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은 2.51% 하락하면서 23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주당 400원씩 빠졌는데요. 37,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TX조선해양은 대규모 부유식 원유 저장 설비 수주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소폭 좀 밀려났네요.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9,8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드라기 쇼크의 경기 민감주의 화학업종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은 1.61% 밀려나면서 30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도 주당 4,500원씩 밀려났고요. 금호석유도 0.8% 하락했습니다. 대한유화는 장중에 강보합권으로 오늘 상승 마감했고요. 코오롱인더는 2.95% 밀려나면서 65,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협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화전기가 5%대로 오르면서 1,0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원이 8.76% 상승세, 에머슨 퍼시픽은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9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당국의 공동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급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신흥저축은행은 1,0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저축은행은 1,880원, 신민저축은행도 2,0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푸른저축은행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3,4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평균 4.9% 인상안에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4.9% 인상안이 이미 예상됐던 수준으로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고 평균 4%대 인상률로는 한국전력이 5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분석하면서 오늘장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1.56% 하락하면서 25,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봉이라고 하기는 좀 멋하네요. 거의 십자형 정도였습니다. 오늘 시가보다 약간 한 1, 2포인트 정도 위쪽에서 끝나긴 했는데 낙폭을 많이 줄이는 것 같다가 제자리, 개파락 자리로 들어와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1,848포인트. 자, 시장 둘러싼 이슈의 전문가들의 공감도를 체킹하는 시장 공감대 OX로 2부 본격 출발합니다. 오늘은 하창봉 팀장님과 조준성 이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보고 올게요. 첫 번째, 드라기 효과의 시장 반등은 웩더독이었다. 두 번째, 부양 기대감 유효하나 냉정함이 필요하다. 세 번째, 1,85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매 금액을 줄여야 한다. 자, 질문 자체가 어려운데요. 두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지, 또 얼마나 공감을 하고 계실지. 드라기 효과의 시장 반등은 웩더독이었다? 네, 두 분 다, 오르트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드라기가 뭔가 내놓을 것이다. 이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고 삼성전자만 많이 올랐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이미 지나온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이제 어제가 주 중반에 한 189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1850까지 밀렸습니다. 뭐 바로 지난 금요일 될 것 같네요. 드라기 총재의 어떤 그 모든 조치를 강곡했다는 받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저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한 135만 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난주 초에 120만 원 돌파하면서 134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의 흐름이 나왔던. 맞추셨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맞추고 안 맞춘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외도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을 말합니다. 보통 파생시장에서 나온 용어긴 한데, 실제 말해서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가 어떤 그런 장을 좀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 이 컨셉은 현재 상황을 조금 분석해보고 향후 장에 대한 전망을 보는 컨셉으로 한번 이슈를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제일 먼저 보실 거 이제 삼성전자 잠깐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왔는데, 네. 거의 뭐 하루 사는 것 중에서 어저께를 제외하고 나면 지난주까지 그저께까지 계속적으로 하루 사는 금액의 한 70% 이상을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134만 원까지 급등한 흐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입니다.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분율을 많이 줄여오고 있죠. 올 상반기 3월달에 해도 삼성전자 51% 갖고 있다가 최근에 거의 바닥질할 수 있는 삼성전자 110만 원을 형성할 당시에 49%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도 삼성전자 110만 원에서는 한번 사보자 그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외도독을 만든 현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4월 초순 정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종합주가에서 급락하기 바로 일주일 전인데요. 그때 한번 삼성전자가 유독 한번 좀 강하게 들어왔던 적이 있고요. 6월 중순 정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빨간색 차트가 파란색 차트 위에 있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빨간색 차트 또 한 번 그 과도하게 외국인 지분율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6월 중순이 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지수를 갑자기 급등시켰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른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줄여오는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약간의 지수를 왜곡시키는 수준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 팔았지 않습니까? 어제 27,000원, 오늘도 팔았는데, 네.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다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외국인이 그런 과정 중에서 재미나게 또 주게 작용한 것이 선물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상당히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였었는데, 항상 우리가 1850포인트란 말을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선물을 이야기해가지고 종합주가지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올라갈 때 1850포인트 올라가면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쇼크브링이 나와가지고 쉽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자료화면 같이 보시면 네. 여기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6월 22일 날 외국인이 사실 18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때 선물 16,000계약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겁니다. 밑에 그래프는 지수의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7월 27일부터 지수가 올라올 때 확실하게 보면은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외국인 선물 10,000개 하루 이틀이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잠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외국인 선물 세력의 매도 때문에 지수가 내려갔고, 또 급하게 매수해주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 좀 정리해보면 삼성전자와 선물 시장을 서로 같이 핸들링 해준 외국인의 일시적인 쇼크브링의 성격 강한 그 반등이 상당히 컸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과거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잠깐 보면은 그런 중에도 시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최근 상승의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감소했다는 건 다시 한번 그만큼 삼성전자만의 지수 상승했다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향후 또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늘 1850선 조금 이탈했습니다만은 지수가 다시 한번 제가 판단할 때는 1835포인트를 상당히 강력한 1차 지지선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1835포인트 정도에서는 약간 스트롱 바이 신호도 같이 드리겠는데, 요 정도에서는 오히려 그런 외도독 지난주 외도독 현상 자체가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나온 일주일 동안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특정 섹터에 있는 핸들링이었습니다만은, 약간 다음 주 중에 장이 다시 한번 1850m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갈 때는 오히려 체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는 좀 쉬더라도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은 움직여주는 장을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제가 대신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조준성 이사님도 오 드셨어요? 네. 네. 외국인들이 한 선물 2만 개약 정도는 다시 샀다면서요. 최근 반등장에서. 네, 빠른 그 시기 내에 빨리 거기 판단을 바꿔가지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뭐 쇼커버링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죠. 예. 뭐 항상 그런 그 마인드 변화가 항상 외국계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물려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고집을 피운다 이런 것보다 시장 상황이 다르다 싶으면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게 뭐 포지션 바꿨다기보다는 방향성을 크게 좀 움직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오늘 주제 보니까 웹도덕인데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은 드라기 효과를 해가지고 웹도덕이도 해가지고 이제 뭐 꼬리와 몸체 얘기도 하는데 드라기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는 유럽 시장에 있어서 다들 바라는 어떤 그 이러이러한 정책이 나와서 이렇게 공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의 기미로 가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그냥 드라기가 좀 강하게 크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차후에도 이제 그러한 그 뭐 오늘 뭐 새벽에 뭐 그냥 뭐 립싱크에 불과했던 어떻게 이제 평가 절하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드라기뿐만 아니라 그냥 뭐 유로존을 뭐 구하려는 뭐 여러 또 총재라든지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이번과 같은 좀 강한 또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는 매수를 좀 이끌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부양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부양 기대감은 계속 가져도 좋지만 냉정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자, 기대감과 냉정함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예,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조 이사님 유럽 얘기를 뒷담한 것 같은데 사실 네. 드라기가 실질적으로 얘기한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수요일 내 뭔가 또 얘기를 할 듯.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엔 그래서 언제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약간 짜증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뭐 언제 얘기할 거는 뭐 수주 내로 얘기한다는데 네. 수주라는 거는 몇 달도 수주가 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 주 내에는 수주죠. 수주. 10주 예. 넘어가기 전이니까요. 일단 드라기인데 드라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드라기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은 삼성전자 지금 110만 원 이하나 그 이하에서 100만 원 못돼 이 정도에서 유지했을 거지. 안 그러면은 이런 뭐 강한 반등장을 얘기하기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기가 어떠한 말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시장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 한 5% 이상 종목별로 보게 되면 10% 삼성전 넘죠. 그런 큰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산소 호흡기를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언제까지 줬냐면은 뭐 버냉키를 기대하죠. 8월 말이라든지 이게 드라기가 얘기했던 시기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우리가 한 달 반을 가만히 기다렸다 하게 되면은 버냉키 잭슨홀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750을 깨내 1700 깨내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그때 포지션이 외국인 같은 25,000개를 그냥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기 발언 이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50만, 60만 주 그냥 쇼커링 바로 강하게 들어왔죠. 예. 또 그다음에 국내 일부 기관 세력들도 뭐가 급했는지 좌우지간 뭐 4천억이 한 방에 들어오면서 1890선 이상에서 급하게 들어오면서 약간 포지션의 변화를 크게 줬던 것만큼 예. 드라기가 실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9월 달에 독일 헌법재판소까지 이게 드라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까지 9월 달 기다려도 시장은 스페인 금리가 7.5를 막 넘어들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최저치를 막 하면 음봉으로 마이너스 4%, 5%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잘 벌어줬다는. 그렇죠. 이게 괜히 총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나중에 뭐 시장에서도 두드러 맞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유로존을 보호하고 전 세계 어떤 증시를 뭐 안정시키는 차원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네. 그다음 말 한마디 하고 또 많이 여기저기 다니셨죠. 네. 네,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다니시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시장 협력체를 많이 구축하려는 어떤 Q3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기반을 좀 다져놓지 않았나. 물론 뭐 특별한 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서로 공감을 했지만 실제로 시장은 좀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뭐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사실은 기대감에 이만큼 올랐으면 실망감에 똑같이 빠져야 되는데 덜 그렇죠. 빠졌으니까 뭔가 저희는 사실 얻은 게 있긴 하네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어느 정도 기대치를 또 실제로 베팅이 들어왔다는 거는 돈을 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주 내에 국채 매입을 시행하겠다면서 수주 내란 표현을 썼고 뭐 독일 헌법재판소나 뭐 버냉키까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비정통적 방식을 고려 중이다. 비정통적 방식은 Q1이라든지 Q2, 그 다음에 LTR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찍어서 이제 국채 매입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또 하게 되면은 Q1, Q2, LTR로 1차 했을 때 올 초에도 보셨겠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LTR로가 실제적으로 드라기로 해가지고 뭐 급진적인 어떤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 돈 투입됩니다 이런 게 나왔었으면 아마 2,000포인트 갈 수 있는 여지가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 특정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어제 1980에서 4천억을 쏘는 게 아니 1870에 90에서 좀 기다렸다고 합리를 되는데 네. 1900에서 만약 1900 이하로 정리 안 해놓게 되면은 2000 갈 거 생각하면 깝깝한 거죠. 예.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리 포지션 들어가는 것도 1900선 넘어가서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은 2000선도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포지션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거죠. 대신에 오늘 새벽으로 약간 숨을 좀 약간 진정을 시켜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양책 시행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도 많이 해놨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벌어놨고 나름대로 해결의 어떤 실마리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은 조금 계속해서 40%, 20%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감 있는 장세를 약간 좀 들어왔다는 거에 약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양 기대감 유효하나 냉정함이 필요하다. 여기에 똑같이 이제 5를 들어주신 우리 하 팀장님. 사실 기대감은 뭐 이제 뭐 수준에 뭔가 한다니까 갖고는 가는데 사실 꿈은 오늘 다 깼는데요. 네, 글쎄 말입니다. 뭐 사실 하루 이틀 전에 이제 FM 회의에서 사실 네. 버냉키가 의장 같은 경우는 드라기 총재한테 조금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제가 잠깐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버냉키 의장은 올해 한국 나이 60살이고요. 근데 드라기 총재는 67입니다. 네. 특이한 거는 프로필을 네. 좀 타셨군요. 버냉키는 미국 사람인데 드라기는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예. 이탈리아 사람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학벌이 똑같네요. 매사추세츠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아마 선후배끼리 서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이제 선배라 할 수 있는 드라기 총재가 조금은 힘을 좀 내가 먼저 큰 소리 한번 쳤는데 네. 실제적인 액션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키는 다시 한번 후배 버냉키 의장이 아마 8월 말 잭슨홀 정도에서 Q3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흐름 자체는 계속 경기 부양 이슈로 갈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22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많이 그랬지만은 중간중간에 정책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9월 초순에 있는 독일 헌재 나오고 나서 아마 미국 QE3보다 조금 더 있다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당장 다음 주 정도 가면 또 경기 부양 카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예. 멀리 유럽이 아니라 가까이 아시아에서 나오는데 또 네. 왜냐하면 9일 정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일본 BOJ도 8월 9일 정도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해외 영향력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좋습니다. 멀리 꼭 미국과 유럽을 보지 않아도 당장 다음 주에 아시아 쪽에서도 돈 푸는 얘기가 한 번쯤 거론될 수도 있군요.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185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매 금액을 줄여야 한다? 예, 5. 이게 좀 애매한데요. 세모입니다, 세모. 예, 그래도 이제 손으로는 5를 들어주셨어요. 자, 조 이사님, 네. 이제 확실하게 5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1850에서 줄이셨습니까? 한번 왔잖아요. 그 이상 네. 1896까지 왔었잖아요. 이번에 뭐 드라기 발언을 해가지고 1800 이하에 사신 분들 이번에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매매해야 된다는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근데 50에서 자르셨다면은 수익을 좀 보다 말았겠죠. 이제 덜 먹었어도 거의 지난 코덱스 레버리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만 해도 플러스 7%입니다. 네. 이번 주 뭐 월요일 날만 파신 분들 하더라도 거의 9에서 10%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뭐 가격 다시 지난번 금요일 가격 다시 들어왔는데 시장에 써가지고 여러분 아직 시간적으로도 8월 달도 잘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꼭 당하신 분들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격대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여타 LG그룹도 마찬가지고 화학주도 그러고 이 가격대 이에 사신 분들이 아래쪽 고생했다가 이 가격도 들어와가지고 겨우 이제 본전만 하고 나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이클을 바꿔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냥 수익률 50% 이상 나게끔 되는 굉장히 좋은 장세입니다. 좀 기다릴 줄 아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종합주가에 제가 보게 되면은 이 노란선 표시한 게 있습니다. 한번 1800 5월달, 6월달, 7월달인데 노란 게 다섯 개죠. 여기에만 사시게 되면은 아무거나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에서만 사시면은 기본 5에서 7% 그냥 먹여주는 장세가
지금 5, 6, 7달입니다.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도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일단 결과도 보게 되면 평균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850 이상에서는 일단은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위험성은 상당하고 먹을 폭은 좁고 기회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손가락만 그냥 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고생은 심하게 하고 이번에 드락이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제가 오죽하면은 스탁론을 아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1700 흔들어 놨으면은 전부 밑골이 달고 그냥 저가 다는 게 자기 계좌였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는데 좌우지간 그나마 또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온 폭이 있습니다. 오늘 또 약간 뭐 삼성전자 어제 오늘 좀 빠진 폭 보셨겠지만 올라온 폭이 있는 만큼 다시 또 제자리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소극적인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1900도 갈 수가 있는데 먹을 폭이 적게 갑니다. 엊그제까지 그냥 뭐 화끈하게 그냥 뭐 현대중공업이랑 화끈하게 먹여줬죠. 근데 이제부터 올라가더라도 그냥 소폭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저점을 오늘 뭐 저점을 잘 잡았다든지 월요일 한 번 더 흔들릴 때 저점을 잘 잡았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매매가 이제 좀 이루어지는데 그 폭이 이번 주까지 올라온 만큼은 크지가 않고 리스크는 훨씬 커졌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오죠. 매매 금액을 1000만 원 넣었던 거를 한 2, 300만 원만 갖고 물리더라도 그냥 2, 300에서 그냥 약간 소폭 깨지더라도 70% 정도는 나 1800까지 내려가면은 저 사람 말 1800 내려가면은 그때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플러스 5%가 계좌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여기서 해결돼가지고 1900, 1950 이렇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려야겠죠. 근데 갈지 안 갈지 방향성에서는 반반이고 아직 시간적으로도 앞에 유럽 얘기했지만 시간적으로 아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0에서는 종목이 욕심난다 하더라도 어떤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는 해볼 만하겠지만 시장 매매로 움직이는 종목에 있어서는 매매 비중을 많이 줄여가지고 나름대로 시간을 좀 계좌를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지수 관련주는 1850에서는 좀 비중 줄이시고요. 산다면은 1800 밑에서 좀 안전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게요. 자, 하창봉 팀장님도 역시 1850에서는 약간 매매 금액을 줄여야 된다의 세모. 네, 세모죠. 왜 세모란 표현을 하냐면 좀 크게 봤을 때 저는 한 1800이라는 1850을 중심선을 잡고 한 1900, 1800 이렇게 남아두는 박스권에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만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만 매매한다든지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뭐 주체적으로 1850포인트 밑에서는 무조건 사고 또 위에서는 팔고 그런 전략은 우리 투자가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트레이딩에는 상당히 저는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화학주나 뭐 다들 그렇죠. 들고는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과연 1850선이라는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물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많은 지수를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조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수가 1850포인트 위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포트 비중 조절하겠는데요. 주식 비중은 한 7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은 30인데 그 70 중에서 실제적으로 전차 군단이라 할 수 있는 주도주를 한 30% 그리고 산업재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산업재는 이제 화학주, 건설, 조선, 철강을 말합니다. 산업재가 한 20% 그리고 방어주가 한 20% 가는데 방어주라는 거는 사실 많이 제가 와닿게 표현되면 뭐 통신주도 방어주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곡물가 인상 때문에 많이 빠진 음식료라든지 제약주 그리고 그동안 뭐 카지노라든지 게임 관련했던 개별주도 다 방어주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지수가 1850포인트 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보면은 전차 군단을 30% 가져간다는 거는 삼성전자나 자동차를 그래도 메인으로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실제적으로 가장 포커스는 현금 비중은 30%인데 밑에 많이 빠져있는 화학주라 같은 거하고 방어주를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게 하나의 포커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3, 2, 2, 3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과연 지수가 1850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같이 제가 상대 비교해 드리면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정차 군단의 비중이 내려갑니다. 20%. 기존에는 30%에서 오히려 내려버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서 티가 나냐 하면은 30% 방어주를 오히려 30% 늘립니다. 또한 현금 비중도 10%를 더 늘려가지고 40%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지수가 1850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한 40% 가져가시고 주식 비중을 60% 가져가는데 그 주식 비중 60% 중에서 기왕이면은 방어주 세팅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1800 위에서는 실제적으로 주식을 좀 사긴 사더라도 오히려 그 1850포인트 위에서 그동안 빠져있던 뭐 화학주라든 철강 건설주는 건드리시고 1850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계속 방어주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이거 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게 있네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IT와 소재나 산업재 쪽에 한 덩어리고 네. 이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한 덩어리, 그리고 그룹 B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인데 1850 위에서 뭐 이제 좀 더디게 갈 걸 예상하고 방어주를 더 비중을 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1850 위에서 IT와 소재 쪽을 더 사는, 맞나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1850포인트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주도주 섹터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되는 주도주 섹터, 그건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LG 관련 그 IT 종목과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약간 그동안 1850포인트 위에 있을 때는 딱 시장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빠져있던 산업재 섹터들도 좀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간은 다 됐는데 긴급 질문 하나. 아까 1830포인트라고 하셨었나요? 그 아까 적극적인 매수를 네. 권하고자 하는 게 1830인데 네. 30에서 샀다가 55면 또 곧바로 포트 바꿔야 되는지. 그 포트의 비중 자체는 사실 이제 지수 20포인트이기 때문에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서 약간 미시적으로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1850포인트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 바뀌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방어주를 10% 떨면서 주도주를 10% 실는 거 딱 그 그렇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요. 뭐 유럽 얘기부터 또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는데 더 구체적인 다음 주 전략,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럭저럭 드라기 때문에 아주 잘 막았는데 말이죠. 자, 다음 주는 어떤 키가 필요할까요? 다음 주에 뭔가 드라기가 얘기한 게 가시화되기는 좀 빠를 것 같고. 하창범 팀장님? 네, 역시 숫자를 많이 이야기했더니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하도 이제 뭐 포인트하고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드렸던 말씀이 한 1835라는 숫자를 좀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전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지금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왔죠. 우리 투자금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식을 사고 팔 때의 기준선은 사실은 60일선이 아니죠. 가장 우리 이제 보통 월간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21선 위에 있는 종목은 사고 빠지면 팔라는 가장 기본적인 배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생명선 21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상당히 이 현재 선에서 주목되는 거는 사실 61선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시장이 아직 그 3개월 전주가 회복 못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골든 크로스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매수 신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속 급락만 하면 이 이동 평균선의 기본 원리는 20일 5일 그러니까 20일 전에 주가를 단순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전에 주가는 사실 7월 초순 1850포인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 급락 1800포인트 미탈하지 않으면 알아서 성적 나쁜 애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머리를 들어버립니다. 네. 그 말은 우상향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들은 상당히 양호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1835포인트 21선인데 1835포인트에서는 속는셈 치고 매수입니다. 예, 거기가 매수. 이제 골든 크로스 예상 네. 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1835포인트는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다음 주 좀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옵션 만기도 좀 있고 맞아요. 또 아까 예. 제가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도 바람입니다만 코스닥이 조금 저는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 상당히 불리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기관들이 7일 연속 팔았더라고요. 계속. 네. 늘 드릴 말씀이 코스닥은 기관들이 좀 사야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뭘 살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코스닥 한 세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하고요. 실제적으로 미리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인터플렉스, 이오테크닉스, 아무텍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다 실제적으로 IT네요. 네, 예. 코스닥 중에서 IT 중에서 추세가 살아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이 되는 세 종목을 말씀드리면 애플 PCB 업체 인터플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 4% 올랐습니다. 상당히 박스권을 보이다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는 한 7만 원까지 보는데 좀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은 지금 삼성전자 관련 협력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업체입니다.
국내 1위 레이저마크 1위 업체죠. 네.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과는 별도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이고, 아모텍이라는 종목은 원래 좀 지지부진했는데 시장은 갤럭시 S3 무슨 충전기 기술이 가미되면서 아모텍에 많은 보유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일단 제 핵심은 코스닥이 조금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이사님만의 전략도 궁금한데 다시 이제 밑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얘기도 아까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아래쪽에 하방은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약간 심각하게 좀 많이 열어놓으시고 위쪽은 약간 조금 뭐 이번 주 올라왔던 그런 폭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아래쪽 어느 정도까지? 뭐 일단은 뭐 단기도 올라온 폭이 힘이 있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850선 기준해 가지고 이하를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종목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업종으로는 제가 현대 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혼자서 쭉쭉 빠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서 이 종목이 나중에 크게 또 그냥 시장의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예. 이런 가격에. 그러면서 예. 만약에 현대중공업 21만 5천 원 이하 들어오게 되면은 뭐 사는 쪽으로 해셔가지고 23만 원 뭐 최단 목표로 했는데 24만 원까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을 기준해가지고 업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뭐 LG전자 많이 올라왔는데 업황을 보시면 똑같은 양상입니다. LG전자 왜 올라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만 5천 원대 들어오니까 LG전자는 7만 원 이하면은 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폭이 그냥 뭐 수급에서 올라간다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어떤 기대감 뭐 빠질 때는 나쁨 이런 점부터 꽤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아직 그게 추세 전환이다 생각하시면 업종별 할 때는 아니다. 대신에 가격이라든지 시장 수급이라든지 힘을 느껴가지고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숫자가 좀 애매모호한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뭐 종목별로 빠지게 되면은 잡는 게 좀 애매합니다. 호남 석유 같은 경우는 22만 원. 만약 스페인이 약간 도와준다면 악재가 계속 터져가지고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호남 석유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오늘 좀 빌빌거리는데 22만 원 들어오면 호남 석유 괜찮습니다. 사들어갈 만합니다. 아니면은 제가 금융주에서는 은행주나 건설 쪽 건들지 말라 하겠는데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2,000원 정도 잠깐 차트 보시면은 네. 아우, 은행주 진짜. 네. 32,000원 정도 이게 스페인발 해가지고 다시 지금 스페인이 7%째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종목이 32,000원대 들어온다. 이하 들어오면 분할로 들어가는데 50%만 찌르는 겁니다. 분할로. 그것도 비중이 많죠. 좀 불안하시면 30% 하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은 지수가 밀리더라도 1840이나 30에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금융 가서 32,000원 만약 32,000원 저점이면은 34,000원에 반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7%짜리 나옵니다. 자, 지난번 현대중공업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덱스 내버려 정 안 되신 분들은 뭐 호남세도 그렇고 이렇게 종목별로 잘 대형주에 접근하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코덱스 내버려지를 보시오. 이번 주에 12,000원 찍고 지금 11,200원인데 11,2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11,000원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 코덱스 내버려지 공략하셔도 괜찮습니다. 11,500원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5만 원 먹은 꼴입니다. 거기 계좌상으로도 5% 수익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괜찮다는 거. 이게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가면 안 되고 힘을 봐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한번 해보십시오. 물을 먹는. 여태까지 제가 본전을 시켜드렸습니다. 7개월 네. 동안 해가지고 네. 거의 본전해드렸습니다. 대신에 비중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30% 내지 많게 하신 분은 한 50%인데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꼭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 종목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공략해볼 만한 종목 후보로 하나금융지주, 호남석유 각각 뭐 32,000원, 22만 원 얘기 정도로 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을 확인해 볼게요.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기 실망 때문에 1840선. 하지만 생각보다는 개장 전에 우려보다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예. 그 전일 해외 증시가 그 22 총재가 어떤 시장 정책, 안정책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으로 이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코스피는 20.72포인트 하락한 1848.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65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2억 원, 397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1.9% 상승했고요. 운송장비 그리고 기계, 은행업종 등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요. 현물을 지금 1,000억도 안 판 것으로 나오는데 당장 단기적인 변곡은 오늘 밤에 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안해서 다음 주 전망과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또다시 시장의 실망감을 좀 안겨줬는데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유럽 안정에 대한 기대와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을 낳았던 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결국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망감만 지금 키우게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자산으로의 자산의 지금 이동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22의 추가 정책의 실시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합의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 드라기 총재의 런던 컨퍼런스 발언이 촉매가 되기는 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단기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이제 임기치에 다다랐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 동시 유입 또한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판단입니다. 실망스러운 이벤트 발생으로 일정 수준 상승의 되돌림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단기적일 것으로 좀 보고요. 실망에 대한 크기는 대략 1,800포인트 초반에서 이제 지켜지는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상황에 이제 비교적 좀 안정적인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정도로 좀 리스크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지금 임계치에 다다른 상태이고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축보다는 유럽발 안도렐리에 대비한 IT 업종과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부양책 없어 실망으로 끝난 한 주지만 위험 자산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간 흔적도 크지 않죠. IT의 다음 주는 좀 집중해보자. 방어주보다는 민감주, 그 가운데 IT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수익률 펀치 시간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지난주 코덱스 레버리지 대 오스템 임플란트 대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대결 결과를 보기 전에 종목을 다시 한번, 그렇죠. 조 이사님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 팀장님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언급하셨었는데요. 일주일 후 수익률은요? 자, 레버리지는 일단 못 잡은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1.7%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자, 먼저 하창모 팀장님이 그래도 일단 수익을 내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상 오늘 일부 말미에 네. 포트를 새롭게 짜신 우리 권영문 차장님께서도 오늘 신규로 또 매수 추천도 하셨었거든요. 네, 지난 한 주간 지수 대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미미했던 것 같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오스템은 좀 길게 보시고, 한 1년 정도 본다면 3만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향후 전략은 항상 밴드 매수 평단가를 한 16,000원, 18,000원 정도에서 맞춘다는 생각을 좀 가져가 주시고요. 최근에 이번 주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 오히려 조정을 반기는 타이밍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000원, 18,0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추면서 오스템은 1년 정도 들고 가도 좋을 만한 종목. 자, 레버리지 안타깝습니다. 원래 1,500원, 11,000원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를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11,000원으로 뛰고 12,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가 이번 주 보셨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주식이라는 걸 잘 이번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었다 삼성전자는 다른 IT 종목들을 떠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안전하게 그냥
그냥 큰 수익을 거의 1,100원에서 이번에 12,000원 찍었으면 거의 한 19% 올라갔습니다. 수수료도 거의 없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변동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꼭 삼성전자만큼의 어떤 관심을 꼭 갖고 계시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11,050원, 이번에 다시 밀리면 11,050원 정도 들어가면 또 단기적인 또 매수 가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시면서 요 위에서 그냥 당분간은 11,500원과 11,000원 사이에서 지그재그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1,500원과 11,000원 사이.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펀치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펀치 대결 종목은 하 팀장님의 대상과 조 이사님의 현금. 자, 조 이사님 현금을 추천하신 이유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종목이 뭐 아까 호남석이라든지 하나금이라든지 코덱스 에버리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뭐 가격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냥 현금을 했는데 만약 들어오시게 되면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은 현금 말씀 굳이 얘기한 걸 한번 일주일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을 또 외국인 포지션들의 어떤 반향성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다음 또 옵션 만기가 있고 스페인 국채가 7%대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좀 순거래를 좀 지켜보면서 대신에 뭐 가격대 아까 들어온 종목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매수 관점에 생각을 해보겠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창범 팀장님은 대상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대상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뭐 CJ 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음식료 관련 업종인데 최근 6월 말 이후에 이제 에그플레이션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하다 보니까 대상의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대상 같은 1차 강호업체가 타격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옥수수 이런 원재료를 한 8, 9개월 전에 민지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곡물가 상승이 단순하게 가뭄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파생 해치 세력의 어떤 투기적인 매개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은 또 꺾일 수도 있다. 그게 조금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약간 그림적으로 좋은 모습인데요. 제가 그 오스템을 1년 본다 그랬더니 좀 지겨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상은 일주일 공략주입니다. 일주일 공략주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종가가 15,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틀 연속 3일 양봉이 나왔죠. 3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은 월요일날 음봉 마감 14,800원 밑에서 마무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수 가격은 14,800원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공략주다 보니까 단타 공략 손절 라인을 짧게 잡습니다. 14,200원을 제시하겠고 목표 가격은 한 12% 정도 상승을 생각하는 60일선이 있는 16,500원까지 보는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날 14,800원 밑에서 전후한 가격에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상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치 종목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현금 대 대상의 싸움입니다. 자, 조 이사님 현금을 한 두세 번째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금 말씀하신 이후 다음 주는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1850에서의 공방도 조금 일단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의 추천 종목 대상이었었죠. 곡물가 인상 우려는 과도하고 기관 일단 매도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음봉 시 약간 눌림목 매수를 얘기하셨고요. 목표가는 일주일 공략 종목입니다. 16,500원, 손절가는 다소 타이트하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현대TV를요, 이제 KT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에서 가능하고 채널 번호는 184번입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